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미친 것 같아요. 이혼하라고 하는 저 소리 방금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다 나가면서 한 얘기네요. 이 답답하고 열받는 마음 어쩌죠? 저랑 신랑이랑 무교예요. 신랑 집에서도 어머님만 교회 다녀요. 권사? 그거래요.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갈 때 종교 물어보셨는데 어차피 신랑도 다니고 있지 않고 저도 교회 다닐 생각이 없었으니 무교라고 말씀드리고 다니고 싶을 때 다니라고 하셔서 종교 갔다가 이렇게 뭐라 하실지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결혼했으니 종교를 믿어보래요. 더도 말고 일요일에만 같이 나가재요. 그때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맞아요. 인정해요. 그때 강하게 안 나가겠다고 했더라면 그래도 제 딴에는 좋은 며느리 되고 싶어서 알겠다고 매주는 힘들더라도 시간이 맞다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신 전까지는 매주는 아니어도 나름 시간 내서 일요일마다 교회 갔었네요. 어머님은 교회 분들한테 저희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한 분 한 분한테 우리 아들이 뭐 하고 며느리가 무슨 일 하고 내가 은혜 받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식. 근데 그 분들이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루 저희가 저녁을 사드리고 어머님이 어디서 받아오셨다고 고기 세트를 준 적이 있는데 저보고 좋은 시어머니 둬서 고기도 선물 받고 며느리 편하고 좋겠다고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네 저희 어머니 좋으시죠 하고 맞장구 쳤었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고 신랑은 타지로 부서를 옮기게 돼서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임신해서도 만사까지 일을 다니고 싶었는데 한번 계류유산 경험이 있었어요. 이때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등 병원에 3일 입원해 있었는데 3일 연속 목사님이랑 다른 분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기도 명목으로 돈 봉투는 제가 따로 내고요. 이것도 처음 한 번 자기가 냈다고 이런 시어머니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제가 멍청이처럼 돈 봉투 따로 준비했었네요. 초기 하혈도 여러 번 하고 불안한 마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매주 일요일 플러스 수요일에 교회 같이 가서 애를 위해 기도를 하자 하시더라고요. 수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하는 예배는 다닐만 했어요. 신랑도 없었고 저도 집에 있으니 어머니 말 따르자 했고요. 하지만 일요일은 다르더라고요. 신랑도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가니 몸도 피곤해 있고 무엇보다 둘이 있는 시간이 더 애틋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어머님께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은 저의 자유에 맡기고 일요일은 자신도 몸이 피곤하니 저랑 집에서 쉬겠다고요. 분명 제가 옆에서 어머님이랑 신랑이 통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일요일 아침 일찍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자기가 데리러 갈 테니 저라도 나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간다고 하면 끝까지 붙잡힐 것 같아서 어제 무리를 좀 해서 몸이 좀 안 좋다고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겉봐라 네가 신랑 끼고 주님을 안 보려고 하니 몸이 아픈 거다. 잔말 말고 전화하면 나와. 나와서 너랑 얘기를 위해 기도해. 이러시더라고요. 이때부터 내가 잘못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어머님이랑 통화하더라고요. 또 신랑이 얘기하니 별말 없이 넘어가시더군요. 그리고 수요일 날 얼굴 뵙는 게 껄끄러웠어요. 신랑도 없고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못 나간다고 전화를 드리니 처음으로 그렇게 노발대발 소리를 치면서 저에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뻥쪄서 녹음이고 뭐고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기껏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교회 못 온다는 소리냐고. 사람들은 다 널 부러워한다고. 내가 그런 시어머니인데 그 자리 네가 판 거래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하시며 끊더라고요. 그깟 일로 지금 저렇게 열이 받아 하시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신랑한테 얘기하니 자기 엄마가 교회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하고 전화 끊고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어머님이 앞으로 저랑 연락할 일 없으시다고 했다네요. 아기 낳을 때까지 중간중간 일들은 여러 개 있었지만 교회에 미치면 저런가 보다. 정말 그런 생각으로 무시하며 살았어요. 명절 한 번 김장 때 한 번 뵙고 찾아뵙지도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 있는 지역에 가서 애를 낳고 조리를 끝내고 얼마 전에 집으로 왔어요. 어머님 생일이 바로 오늘이었고요. 하필이면 일요일이네 하고 전주에 신랑이 전화를 했고 아기도 어리니 저희 집으로 오신다더군요. 여태껏 어머님께 상 한번 차려드린 적이 없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저에 대한 미움도 조금은 사라졌을 거니 손주도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이런 마음에 흔쾌히 그러시라 했어요. 친정 엄마가 손수 갈비찜 양념 재워서 금요일에 신랑 손에 들려 보내주셨고
집에서 아직 못도 못 가누는 갓난쟁이 봐가며 잡채, 미역국에 생선, 전복까지 구워가며 열심히 음식 장만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어머니 오셨고 밝은 얼굴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많이 풀리신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올리는데 저희 아기를 옆에 두고 부족한 신앙심으로 부모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저희 대신 저희 아기가 많은 기도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자주 찾아뵙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한참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기도 중간에 자를 수는 없어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네요. 좋은 날이니까 참자, 참자. 혼자 이런 생각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데 갈비가 질기네, 미역국 국물이 탁하네 라고 하시며 비위 맞춰가며 있는데 식사 거의 하시고는 다음 주부터 애가 아직 어리니 일요일만 애기 데리고 교회 나오라고 하더군요. 세례인가요? 그것도 목사님께 말해놨으니 나오기만 하래요. 저 정말 싫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그때까지 참아온 게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 어머니 말 듣고 신앙심 갖고 교회 나가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생긴다. 교회 나가기 힘들고 무엇보다 제 자식한테도 종교 강요하고 싶지 않다. 우리 애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할 때까진 보내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옆에서 신랑도 맞장구 쳐줬고요. 제가 아무래도 열이 받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 보니 목소리도 조금 커져 있었고 말투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얘기 끝나고 사과를 드렸고요. 어머님이 상을 발로 차셨어요. 본인은 걸린 거라셨지만 분명 발로 차셨어요. 그리고 애를 안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냥 제게서 애를 뺏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네, 눈이 뒤집힌 거라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애를 다시 제가 안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어머님은 안 주셨고 저를 밀어내고 저는 다시 달려가고 그 짧은 순간 그냥 미친년처럼 소리 지르면서 달라고 했어요. 신랑이랑 저랑 같이 애를 뺏으려는데도 절대 힘이 안 밀리더라고요. 신랑이 어머님을 뒤에서 안았고 그때 제가 애를 잡고 안았어요. 그리고 저도 울고 애기도 울고 또 어머님이 데려갈까봐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방에 들어오니 접시 깨부수는 소리, 욕하는 신랑 소리, 큰 소리로 저 들으라는 식으로 이럴 거면 결혼 허락 안 했대요. 이혼하래요. 애 데리고 오고 애는 본인이 키우겠으니 이혼하래요. 신랑은 엄마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나가라고 소리쳤고요. 애기 눕히고 거실로 나가 소리쳤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미친 시어머니 있는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다고요. 미치실 거면 혼자 미치시라고 소리소리 질렀더니 어머님이 본인 가방이랑 차키 들더니 콧방귀 끼시더라고요. 너네는 이혼한다고. 너 같은 며느리는 맞아도 정신 못 차린대요. 내일 이혼서를 보낼 테니 도장이나 찍으라고 이러고 나가셨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신랑은 방금 전에 회사 기숙사로 갔어요. 우리끼리 잘 살자고, 엄마 보고 살지 말자고 하는데 솔직히 무서워요. 제 애기 데리고 갈까봐 무섭고 전 돌아갈 친정도 없어요. 엄마는 새 가족이랑 이제야 행복하게 사시는데 이제 겨우 저 결혼시켰다고 안도하고 마지막이라고 제 산후조리 시켜준 엄마한테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추가. 어제는 너무 흥분을 했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일 정리해보고자 적어내린 거였는데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네요. 밤새 걱정이 많아서 뒤척거리다가 날밤만 샜네요. 조금 상황을 덧붙인다면 이런저런 거 다 써내려가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혹시라도 아는 사람 같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지금 친정엄마께선 제 친모가 아니에요. 저 상해기 시절 친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들었어요. 제 기억엔 언제나 지금 엄마가 엄마였으니까요. 커가면서 자연스레 알게 되었는데 큰 충격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에게 늘 사랑을 주셨던 분이었고 제게 항상 미안해 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술에 의존만 하시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가셨고 이후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서 저 성인이 돼서 객사하셨다는 연락을 받아 그렇게 장래다운 장래 못 치르고 보내드렸어요. 성인이 되는 동안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일 한 번 제대로 쉬신 적 없으셨고 저를 헌신적으로 키워주셨어요. 친딸도 아닌데 몇 번이고 다른 삶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단 한 번도 저를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엄마도 서로를 의지하고 저는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신랑을 만났고 만나는 과정에서 저희 엄마에게도 좋은 분이 생겨서 사실 안도했던 것도 맞아요.
이젠 엄마도 사랑받고 새 가족들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도 안 보고 신랑이 있는 지역으로 시집 왔어요. 이런 상황 신랑에게도 말했었고, 처음에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신랑도 확고했고, 제게 직접적으로 들려온 말은 없어서 크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신랑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에겐 물론이거니 새아버지, 아무튼 엄마의 새아버지에게도 잘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5년 정도는 1년마다 옮겨 다녀야 한다고 해요. 지금 있는 곳은 3개월 정도 남았고요. 신랑은 3개월만 어떻게든 지내보고 다음 파견지에서 같이 합치자고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제가 불안하면 댓글님들 말씀처럼 신랑 회사 근처로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교회 일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몇몇 분들 말처럼 저 임신하고 있을 때 목사님 또 다른 사람들에서 어머님이랑 몇 번 집에 초인종 누른 적도 있어요. 2번 정도 없는 척 하더니 나중엔 모르는 번호로 연락도 왔었고요. 전 종교에 색안경 낀 적 없었는데 정말 앞으로 교회 교자만 나와도 심장이 벌렁할 것 같아요. 어제 저랑 몸싸움 중에서 어머니 폭언도 잊지 않아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거고 엄마의 새 결혼 과정도 땡땡같이 갈기갈기 찢어질 거래요. 그 말에 저도 더 흥분해서 미친 사람이라든지 막말은 같이 하긴 했지만 죽어도 잊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에 자신있게 웃는 그 표정도 잊지 않을 거예요. 저희 신랑이랑 애기랑 행복하게 살 거고, 저희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살 거고, 절대 어머님 말대로 되는 일 없이 잘 살 거예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6살 아들, 4살 공주 둘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적당히 신혼 즐기다가 아들 하나 낳고 예정보다 빠르게 찾아온 둘째가 쌍둥이라 일타 쌍피로 셋째까지 한 방에 해결했네요. 매번 판 눈팅만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글을 쓸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글재주도 없고 사이다 후기 보면서 대리만족하며 미루다가 결국 어제 빵 터졌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굉장히 금슬이 좋은 시부모님 덕분에 30대에서는 나름 보기 드문 4남 2녀 6남매 집안 며느리입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신우도 결혼 전부터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제가 3남매 중 첫째라 막 챙겨주는 언니가 없어서 그런지 신우가 챙겨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다 과묵하시고 딱히 점점이 없었어요. 늦둥이 아가씨는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말랑해서 보고 있으면 동생 같고 귀여운데 문제는 형님입니다. 남편이 아들 중 막내라 위로 형님만 3분 계세요. 다 괜찮은데 결혼 초부터 첫째 형님이랑 유독 마찰이 잦았어요. 다들 집도 가깝고 형제들끼리 사이도 좋아서 제사 때도 하루 일찍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여름 휴가 때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첫째 형님이 항상 스트레스예요. 어제 첫째 신우가 온다고 해서 주말 겸 시댁이 다 같이 모였는데요. 귤이라도 한 박스 사가려고 잠깐 마트에 들렀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통 큰 치킨이 팔길래 몇 마리 살까 하다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튀기면 되지 싶어서 남편이 손질해주기로 하고 삼계탕용으로 나온 작은 닭 2마리씩 묶어서 싸게 파는 걸 몇 모금 샀어요. 남편이 맥주도 한 캔 하면 좋겠다고 하길래 맥주도 한 박스 사고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애기들이랑 조카들 잘 먹겠다 싶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직접 튀겨서 먹인다는 뿌듯함 같은 것도 항목했고요. 네가 귀찮은 일을 만든 거다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저희도 보통은 시켜 먹고요. 다 같이 모이는 김에 튀긴다 했던 거라고 변명해 봅니다. 아무튼 어제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야식 겸 닭을 튀겼어요. 형님들이 도와주신다는 거 제가 버린 일이라 아니라고 남편이랑 둘이 뚝딱뚝딱 했어요. 제사 때 쓰는 커다란 튀김기 꺼내서 튀기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조카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이 25명 정도 되는데 다리 한 짝, 날개 한 짝씩은 먹이자 싶어서 닭만 12마리를 샀어요. 닭가슴살만 먹는 애들도 있던데 우리 집 애들은 저랑 신랑 닮아서 닭다리, 날개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실에 상만 4개를 펴고 싸울까봐 애들 전부 각자 개인 그릇에 닭다리랑 날개 하나씩 뜯어서 놔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10분도 안 돼서 딸내미 둘이 쪼르르 오더니 첫째 형님 아들이 셋째 형님 아들 닭다리를 뺏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애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진짜 난장판이었고 저는 첫째 형님 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사이좋게 먹으라고 숙모가 다리랑 날개 모두 한 개씩 나눠서 줬는데 왜 동생 거 뺏었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큰형님이 원래 땡땡이가 닭다리 좋아한다고 양보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셋째 형님이 워낙 순한 분이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우는 조카만 달래시길래 제가 여기 애들 대부분 다 닭다리 좋아할 거고 저도 그거 알아서 일부러 닭도 넉넉하게 튀겼다고 싸울까봐 하나씩 나눠주기까지 했는데 동생 걸 억지로 빼었으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셔야 한다고 그랬더니 제 잘못이래요. 애들은 다 닭다리 좋아하는데 그걸 알면 북채만 사와서 튀기지 왜 삼계탕용 작은 닭을 튀겼냐고 하네요.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인스타에 한 번씩 애기들 간식 같은 거 해서 먹이거나 하면 올리거든요. 동생네 딸 둘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애들 것만 해서 닭다리살을 튀겨서 먹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또 보셨나 봐요. 인스타 친구가 아니라서 상상도 못했는데 약간 소름도 끼치고 친전 조카는 닭다리만 튀겨서 먹이고 시집 조카는 차별한다고 삭대질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나쁜 년 된 기분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집 근처 마트가 마감쯤 되면 20에서 50% 세일을 자주 해요. 저희 애들이 닭다리, 윙, 봉 좋아하니까 세일하면 냉동실에 몇 팩 사다 놓고 에어프라이기에 양념해서 돌려주는데 그때도 마침 사둔 닭다리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 먹일 겸 겸사겸사 놀라온 김에 해서 먹인 거였어요. 물론 솔직히 친정 조카들이 예쁘긴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같이 먹고 자고 놀러 다니던 금쪽 같은 내 동생이 낳은 조카인데 진짜 내 새끼가 새끼를 낳았네 싶고 그래요. 근데 가끔 형님들 조카 종종 놀러 올 때도 간식 같은 거 차별해서 먹인 적 없고요. 심지어 그래도 시집인데 말 나올까봐 더 신경 쓰기도 해요. 냉동식품 같은 거 안 먹인다든지. 그런데 저렇게 말하시니까 억울해서 울컥했어요. 지면 안 된다는 마음에 조목조목 따지니까 동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척 생색만 낸다고? 늘 분란을 만든다고 소리 지르다가 짐 챙겨서 나가셨어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 급하게 쫓아가셨는데 괜히 오랜만에 모여서 그놈의 닭튀김 때문에 분위기 싸해진 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시부모님이랑 현님들이랑 다 괜찮다고 제 잘못 아니라고 해주셨고 다시 먹던 닭 먹으면서 잘 풀렸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랑 아들한테 사과하래요. 안 그러면 이제 시댁 행사 때도 안 올 거래요. 남편은 하지 말라고 화내고 시부모님도 안 부르면 된다시는데 그래도 큰아들이고 큰 며느리인데 제가 진짜 생각이 짧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친정 조카였으면 제가 닭다리를 사갔을까요? 전화 와서도 그놈의 닭다리 타령을 하니까 제가 진짜 은연중에 차별을 했나 싶기도 해요. 누워있다가 생각할수록 생각이 꼬이는 느낌이라 한번 올려봤어요. 약간 투닥거린 적은 있어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 가슴도 자꾸 두근거리고 답답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추가. 댓글 몇 개 달릴 줄 알았는데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작이라든지 안 믿기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뭐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본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남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는 점, 언제나 세상 어딘가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랍니다. 전부터 마찰이 잦았다고 했던 것도 대충 말해보자면 첫째 형님네 아들이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아요. 여름에 계곡에 갔을 때 혹시나 해서 애들 튜브를 전부 노끈으로 엮어서 평상에 고정시켜뒀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계곡에서 한번 떠내려갈 뻔했던 걸 거기 계시던 다른 아저씨가 구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분 없었으면 저랑 동생은 물에 빠져서 큰일이 날 수도 있었겠죠. 그 이후로 저희 집은 항상 아이 동반해서 물가에 가면 꼭 튜브랑 엮을 끈을 챙겨요. 저도 처음 시댁 여행에 참여하면서부터 우리 애들 튜브 묶는 김에 하는 마음으로 노끈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한 소리 하셨던 분이에요. 사람도 많고 노는 지역이라 깊은 지역 나눠져 있는데 유난이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묶었어요. 애기 아빠가 같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애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사실 애들 사고 나는 건 진짜 아차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점심쯤 고기 구워서 먹이려고 애들더러 나오라고 부르고 초딩 조카 몇 명만 이따 라면 먹는다고 더 노는 와중에 일이 터졌어요. 첫째 형님네 아들이 셋째 형님 딸이랑 동갑인데 셋째 형님 딸을 놀린답시고 가위로 노끈을 잘라서 깊은 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계곡이 사람 노는 계곡이라 돌담 같은 게 쌓여 있었고 떠내려가는 와중에 걸렸길래 시커피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때는 셋째 형님도 너무 놀라서 화내셨고 저도 그때 무서웠던 기억이 나서 숙모가 위험할까봐 끈으로 묶어뒀는데 그걸 왜 잘랐냐고 좀 다그쳤어요. 그때도 첫째 형님은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 계곡에서 괜히 끈을 묶었다가 푸니까 애들이 더 겁을 먹는 거라고. 그렇게 감싸고 키우면 안 된다고 저한테 되려 화내셨어요. 물론 어른이 빠져서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뭐 이거 말고도 제 선에서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이 많았어요. 아무튼 오늘 일어나서 글 찬찬히 읽어보고 배대까지 확인한 다음 연락을 드렸어요. 내용을 외우려고 몇 번 곱씹어 보기도 했고요. 형님, 이전부터 땡땡이랑 땡땡이 너무 감싸고 노시는데 그거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고. 남의 것은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는 거고 생활하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가르치셔야 한다고. 시댁 안 오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그렇지만 그거 제 탓하지는 마시라고. 형님 주변에도 물어보시고 정말 이게 다 제가 만든 분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형님이 유리하게 말씀하셔도 사건 자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과도 못 한다고.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어른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다고. 배대처럼 냉정하기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말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화낼 줄 알았는데 그러고 끊더니 문자도 전화도 없네요. 혹시나 이 글을 보셨을까요? 시댁 식구들 전부 제가 가끔 네이트판 이야기를 해도 별 감심도 안 가지시고 모르는 눈치던데 친정 조카가 더 예쁘다고 써둬서 약간 걸리지만 뭐 이해해 주시겠죠. 글 자체는 수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고 별 반응도 다른 결론도 없는 후기라서 죄송하네요. 저의 현실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사이다가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이다였네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도움 많이 받았고 마음도 진정이 됐어요. 착한 병이 아니라 신경 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변명해 봅니다.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갑자기 많이 차가워졌는데 모쪼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기를 재우고 저도 빨리 자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결혼 6년 차 36살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저는 라면 하나만 끓일 줄 알고 세탁기 작동법도 모르는 정말 살림에 무지한 사람이었고 천성이 게을러 방도 잘 치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일에 집중하고 제 일을 좋아해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결혼 3년 차까지는 살림을 잘 안 해도 상관이 없었던 게 제가 돈을 꽤 벌었고 남편이 가사 도우미 쓰지 말고 본인이 더 가사 일에 힘쓰겠다고 해서 전 청소 정리 잘하는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 칭찬을 많이 했고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화장실 청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살림을 할 땐 최대한 문명을 활용해서 편하게 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매일 돌리기, 물걸레,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요. 대신 의외로 결혼하고 나니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또 잘하는 편이라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 정리는 계속 잘한 편입니다. 결혼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고친 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에게는 부족했을 겁니다. 제가 더러운 건 맞으니까요. 문제는 임신 후부터였습니다. 임신 전까지는 일하고 공부하고 재택근무도 하고 바쁘게 살았다가 임신하자마자 일을 많이 줄였고 그조차도 벅차했습니다. 살림은 생각도 못했고 심한 입덧으로 우유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어 링게를 맞아가며 버텼습니다. 이때부터 남편 불만이 조금씩 터졌습니다. 쌍둥이라 좀 위험했는데도 출산 전까지 일하다가 조산기로 입원했고 조기 출산했는데 임신 내내 한 입덧과 조산 방지 주사 등이 저에겐 벅찼는지 저는 출산하고 50일가량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는 아이들 돌보는 일 외에는 살림을 전혀 못했습니다. 다행히 5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이지만 일도 시작했고 재택근무도 조금 하고 있어서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더 벌기에는 아이들 보느라 제가 체력도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150일째인데 50일부터 남편이 저를 안 좋게 봅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게으르다. 장모님이 잘못 키웠다. 제발 기저귀 좀 바로 치워라. 낮잠 좀 그만 자라. 애들이 배운다 등. 이런 류의 말들을 하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가들이 잠을 잘 자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 처음 약 50일가량은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수면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밤에 두어 번만 깨고 5시간 이상은 잘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 깨면 1시간 이상 큰 소리로 울어제껴서 아직은 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웬만하면 아이들이랑 같이 한숨 더 자고 9시쯤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5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밤새 칭얼대다가 같이 11시까지 잡니다. 이것도 제 탓이라고 합니다. 늦잠 자고 게으른 저를 닮아 아이들도 그렇다고 제가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밤에 푹 잘 수 있도록 안방에 따로 재우는데 조금 섭섭하지만 제가 게을렀던 건 맞으니 뭐라고 못합니다. 남편은 육아휴직해서 거의 같이 지내는데 보통 낮에는 저는 비몽사몽하며 아이들을 보고 남편은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정리 등도 하고 가구 배치도 바꾸고 화단 정리도 하고 시동도 하고 전구도 바꾸고 정말 많은 것을 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겨우 5달 된 아이들이고 쌍둥이라서 앞으로 남편의 휴직이 끝나면 둘 다 안아주기 더 힘들 수 있으니 지금 아이들을 좀 더 케어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하는 육아는 조금 제가 느끼기엔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둘 다 울 때와 분이 동시에 먹을 때 도와주고 이것도 집안일이 많아 보이면 짜증이 나 있으므로 제가 동시에 아이들 먹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너무 피곤해하니 아침에 분이 한 번씩 먹이고 절 자게 해줍니다. 물론 아이 옷 빨고 기저귀 버리고 젖병 닦는 것 등도 육아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봐주고 만져주고 아이들의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아이 위주로 지냅니다. 이게 남편 눈에는 정적이고 게을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한 손에 안은 채로 청소기를 돌리고 정리를 하는데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아이를 안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 둘 다 울면 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젖병 닦거나 요리할 때가 아이 돌볼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이 둘 돌보는 건 생각보다 좀 벅찹니다. 그래도 남편이 더 잘하는 분야니 남편이 청소 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돌봅니다. 쌍둥이라 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한 아이가 똥 싸서 세면대에서 치우는 와중에 다른 아이가 울거나 칭얼대면 저는 똥기저귀를 화장실에 놓고 정신없이 아이들을 챙깁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런 건 그때그때 치우라고 합니다. 과일을 먹다가 아이들에게 달려가도 치우라고 합니다. 날벌레가 생긴 것도 제 탓이라면서요. 그리고 장난감도 그때그때 정리하라고 합니다. 아기 체육관이라고 있는데 늘 접어놔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 케어하느라 정신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를 한심하게 봅니다. 제 입장에선 장난감들을 거실에 깔아놔야 애들을 옮겨가며 달래고 덜 울릴 수 있는데 그때그때 치우려니 또 꺼낼 때마다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 남편도 지저분한 점이 많습니다. 양말과 속옷을 같이 빨거나 변기 물을 안 내리거나 요리 한번 하면 주방을 어질러 놓거나 야식 먹고 안 치우는 등입니다. 지금 저희 집은 아이돌 있는 집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늘 정돈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집 인테리어에도 감탄하고 깨끗함에도 감탄합니다. 거실에는 딱 기본 아기용품만 있고 나머지는 늘 치워놨다가 그때그때 사용합니다. 저도 100일쯤부터는 최대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절대 어지르지 않고 바로바로 치우며 육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혼자 노는 시간에는 이것저것 정리합니다. 요리도 틈틈이 합니다. 일도 좀 더 하려고 재택근무도 합니다. 남편은 그동안 참다가 터진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조금 벌어와도 그깟 몇 푼, 기껏 100만 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돈을 얼른 더 많이 벌어야 조금은 제 사정을 봐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자체가 싫은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서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값이 좀 올랐습니다. 남편은 내 집 마련에 반대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득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더 이 동네에 집을 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공이 있으므로 제가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남편도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게임을 좋아하는 편인데 전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고 핸드폰 게임은 남편이 하는 것들은 저도 모두 한 번씩은 해보고 게임 얘기를 같이 나눠줍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 제 기준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 노력한 것이기에 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 둘은 제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요즘 이유 없이 자꾸 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만 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남편이 저녁에 운동을 나가는데 남편 없는 그 한두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집순이이고 아이들이랑 있는 게 더 좋아 거의 안 나가지만 제가 원할 때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편이 집안의 큰일로 2박 3일 집을 비웠는데 몸은 좀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게으른 저지만 아이 낳고 나니 아이에게 부지런해져서 남편 없는 3일 동안 젖병 닦고 청소하고 집을 깨끗하게 하며 쓰레기 버리는 것과 화장실 청소 외엔 다 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하고만 있고 싶은데 남편은 제가 엉망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육아휴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거면 가사도우미를 주 3회 정도 고용하는 게 제 입장에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답답해서 글 남겼습니다. 자꾸 혼나서 저도 잘하고 싶은데 저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라면 잘하겠는데 남편은 제 일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남편이 가엾기도 합니다. 남편 입맛대로 잘 만났어야 하는데. 저를 만나서 저렇게 늘 화가 난 채로 지내니 아이 갖기 전에는 너무 잘해줘서 몰랐습니다. 아이 갖기 전에 저렇게 잔소리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하필 임신 기간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그러니 제가 벅찹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은데 저는 친정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한 번도 남편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사람이니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저 혼자 삼킵니다. 너무 심한 일이면 시댁에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주변에 남편 자랑만 하는데 이런 걸 어디 말할 곳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 주는 사람이 되기는 싫기에 문제가 지속되면 별거나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기쁘지. 제가 남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이 저에게도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맞출수록 일이 더 줄어들기에 이 부분도 감수했지만 남편이 앞으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일을 하려면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야 하는데 남편을 일 관련된 사람이라도 남자랑 만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하고만 일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에서 손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편은 그게 제 능력 탓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글이 심각하게 보여진다면 누구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고 제가 안 좋은 점을 단편적으로 글로 적은 것이고 실제로는 좋은 점이 더 많으니 평범한 부부라 생각하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신 분들의 인생 경험에 빗대어 제게 조언할 부분이나 제가 노력할 부분들을 꼭 알려주세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제 나이 33살에 전 남편을 만나 35살에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서글서글한 인상이 다감한 웃음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화기애애한 우리는 다음에도 만날 약속을 정했고 몇 년을 더 만난 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역시 서로 비슷했고 학력과 직장 역시 둘 다 비슷해 양쪽 집 다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으나 조금씩 애정을 키워나가며 2년 동안 사귀다가 누구 먼저 결혼하자 얘기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둘 다 8천 정도 모아놓았고 집은 작게 시작해서 불려나가자 싶어 24평 계약했고 나머지 돈으로 혼술한 결혼식 비용을 쓰기로 했습니다. 둘 다 양가 도움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도움 준다 하셨지만 저희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도 충분했기에 거절했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였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각각 150씩 넣고 나머지는 터치 안 하기로 했죠. 각자 세후 300 정도 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결혼 진행을 하면서도 둘 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지라 싸움 한 번 나지 않았고 한 번씩의 의견 충돌은 서로 대화로 풀어나갔죠. 시부모님들은 무척이나 좋으신 분들이었고 우리 부모님 역시 전 남편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큰 문제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서로 존중해줬고 작은 싸움이라도 나면 오래가지 않았어요. 싸우다가도 둘 다 피식 웃었으니까.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술, 담배도 적당히 하고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결코 12시를 넘기지 않았어요. 퇴근하더라도 되도록 일찍 와서 집안일을 솔선수범했고 항상 나를 보며 우리 와이프 예쁘다, 좋다, 행복하다 입에 달고 살았고요. 또한 시부모님들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줬죠. 참 행복했어요. 이런 게 바로 결혼 생활이구나. 네이트판에서나 나오는 시댁 시집살이 이런 건 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구나. 친구들 역시 엄청 부러워했고요. 남편 정말 잘 만났다고. 시댁도 그렇고 너 정말 복 받았다고. 그러나 세상 다정하고 완벽했던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좋다만 말할 뿐. 한 번은 입을 삐죽거리며 내가 말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은 나에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느냐고. 난 그 말이 듣고 싶다고. 맨날 나만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않냐고.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죠. 뭐 부부가 되었으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쑥스러울 수도 있다 했어요. 그런 그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부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휴대폰 액정을 보며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이 나조차 낯설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외출도 잦고 한 번씩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외박까지.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했어요. 다정하고 착한 남편인데 게다가 너무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그럴 리 없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요즘 회사가 갑자기 바빠져서 늦을 수도 있고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지만 뭔가 기분이 미묘하다해야 하나? 정말로 이상한 느낌? 그게 석 달 넘게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2박 3일 동안 출장 다녀오고 많이 힘들었는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들어가서 바로 자던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 남편이 깊게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그의 휴대폰을 보았어요. 워낙 남편을 믿었던지라 그의 휴대폰과 지갑은 절대 보지도 만지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보고 문자를 뒤져봤는데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들어가 봤는데 웬 여자와 대화를 했더라고요. 내 사랑 옆에 하트를 붙인. 카톡 내용은 이러했어요. 남편이 여행 정말 즐거웠어. 3일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여자는 저도요. 오빠 품에 안겨서 미치도록 행복했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여자와 여행을 간 거였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우는 소리에 남편이 깰까 싶어 화장실로 들어가 울면서도 카톡을 끝까지 읽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글을 보낸 것 중 그 말이 내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내 와이프는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저 조건도 비슷하고 성격도 무난해서 결혼했어. 하지만 넌 달라. 네가 울면 가슴이 찢어지고 네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이렇게 사랑이란 거겠지. 그래, 난 널 사랑해. 단 한 번도 사랑이란 말을 내뱉지 않은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좋다 해줘서 남편이 애둘러 얘기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엄청나게 비참하기도 했고요. 사랑도 애정도 뭣도 아닌 집안이 맞아서 학력이 비슷해서라니. 난 적어도 남편을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비록 뜨겁게 불타는 사랑은 아니었을지언정 작게 자작자작 올라오는 화투불과도 같았는데 전 한참을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다 상대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출근시켰어요. 한참을 울어서 눈이 발갛게 부어올라 출근하는 남편은 나에게 무슨 일 있냐, 운 거냐, 걱정스레 말했지만 전 아침에 눈을 심하게 비벼 그렇다고만 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전 연차를 내고 그날 오전에 남편의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죠. 2번 전화했지만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어요. 김땡땡씨 알죠? 저 그 남자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연락 좀 줘요. 1시간이 지났나?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소리 참 어려 보이대요. 그래서 몇 살이냐 물었더니 26살이래요. 어떻게 만났냐고 물으니 남편 회사 거래처 경리래요. 남편이 그쪽 회사에 자주 오거다 보니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친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카톡 봤다고. 그쪽 내 남편 유부남인 걸 알았을 텐데도 만나고 싶었냐고.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조용히 물으니 잠깐 답이 없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자기도 모르게 좋아지더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아도 쉽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혼해줄 수 없냐고. 오빠는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만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엉엉 소리내며 우는데 참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랄까. 분노를 쏟아내며 울고 싶은 건 난데 말이죠. 일단 남편 오면 얘기하겠다 하고 끊었어요. 아침, 점심 다 거르고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아하니 그 여자랑 나랑 전화했던 걸 알았을 테지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내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만 돌린 채 울먹울먹 거리더라고요. 정작 울고 싶은 건 남인데 남편이랑 내연녀가 먼저 선수를 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허락 없이 휴대폰에 손을 댄 건 미안하지만 요 몇 달 거의 매일 야근에 출장에 집에 붙어있던 적이 없었다.
나도 알고 있다. 당신 회사 야근도 출장도 거의 없다는 걸. 회사에 확인하고 싶었으나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 혹여 당신 평판 떨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참고 참았으나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당신 휴대폰 보았다.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에게 보낸 글처럼 나와 그냥 조건이 맞아 결혼했냐고, 정말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저 가볍게 나간 자리인데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집안도 비슷해서 이런 여자라면 결혼해도 문제는 없겠구나. 그리고 사랑 따위 굳이 연연해야 할 나이도 아니고 또 2년 동안 만나면서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 제가 잘해주니까 애정이 생기더래요.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러다가 6개월 전에 거래처에서 격리를 새로 뽑았는데 오며 가며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애가 또 밝고 싹싹하고 애교도 있고 그 모습에 눈길이 가더래요. 그러다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 거리를 뒀는데 어느 날 격리가 울면서 고백하더래요. 부인 있는 거 아는데도 사랑한다고. 남편 역시도 같은 마음이라 외면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사랑한대요. 너무나 사랑한대요. 전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눈물을 줄줄 흘려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으면서요.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남자지만 못난 남자지만 그 여자랑 살고 싶대요. 나는요, 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사랑이라 믿으며 살았는데 남편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비참했어요. 그날 남편은 남편대로 천저대로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합의 이혼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이혼은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 남편 회사를 찾아가서 외대한 사실을 말해볼까, 격리를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아볼까 싶었지만 그러기엔 내 자신이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으며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 쉬고만 싶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이혼해줘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너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며 자기의 재산을 모두 주겠다며 빈몸으로 나갔고 전 말없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해주라 했지만 제가 용서를 해도 어머님 아들은 절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전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야 해요. 어머니,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하니 어머님은 그저 가슴을 치며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참 좋은 시어머니셨는데 내 아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 손에 물이라도 묻히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이셨는데 제 부모님은 딱히 별 말씀 없으셨어요. 괜찮냐고만 물어보셨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밤에 말없이 흐느끼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싶었죠. 그 후 1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화도 나고 울기도 울고. 근데 시간이 참 무서운 게 잊혀지더라고요. 조금씩 잊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전 남편 소식은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간간히 들었어요. 저와 이혼하고 그 격리와 바로 산다면서 그런 놈 소개해줘서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 지인이 저희 학교 선배고 전 남편은 그 지인 절친이거든요. 저는 지인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더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잘 살았는데 38살 봄에 이혼했으니 제가 올해로 40이거든요. 3주 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일의 특성상 휴대폰 번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호는 그대로거든요. 모르는 번호길래 거래처인가 싶어 받았더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잘 지냈냐면서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볼 수 있냐길래 당신과 나 사이에 얼굴 볼 일이 뭐가 있냐 되물으니 잠깐 말이 없다. 어머님이 좀 편찮으시대요. 자꾸 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말씀하셔서 고민하다 전화한다면서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와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가면 안 되겠냐 묻더라고요. 일단 생각해 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은 한번 뵙고 싶긴 했어요. 워낙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주일 고민하다 전 남편에게 전화해서 병원이랑 병실 호수 받아 지난 토요일 날 병문안을 갔죠. 내연녀, 지금은 전 남편의 와이프겠네요. 그 여자가 있을까 싶었으나 다행히도 여자는 없고 전 남편만 있더라고요. 3년 전에 만난 남편은 여전하더라고요. 단지 좀 말랐다는 거? 나랑 살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고생한 건가 싶어 솔직히 고소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전 남편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쥐고는 아가 아가 하시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보고 싶었다면서 잘 살았냐고, 그저 늙은이가 아가 얼굴 보고 싶어 아들을 닥달했다며 이렇게 발걸음해줘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서로 근황 묻고 한참 얘기하다 가려고 하는 저를 안 놔주시는 거 웃으면서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고 병실을 나왔어요. 전 남편은 저 따라 나오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 하더라고요. 그냥 갈까 하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들어보자 싶어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런데요, 전 남편과 마주 앉아 차 마시고 있는 행색이 스스로가 참 웃겨서 내가 왜 따라왔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어섰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이제서야 알겠대요. 그래서 뭐가? 라고 물으니 나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싶어 의자에 다시 앉았더니 아주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나와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알아 누우셨고 아버지는 자신을 사람 취급도 안 했대요.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까지도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경리와는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좋았대요. 행복했고 매일매일 즐거웠는데 1년이 지나니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더래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다 보니 세대 차이 이런 것도 있고 집안일이 힘들면 힘들다고 울고 자신이 회식하면 한다고 짜증내고 친구 자주 만난다고 화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기만 했대요. 나와 살 때는 언성 한번 놓긴 적이 없는데 싸운 적도 없었어요. 뭐 하여튼 그 여자와는 아닌 모양이었나 봐요. 그리고 전 남편과 같이 살면서부터 여자가 회사 일을 그만뒀나 봐요. 뭐 불륜녀라 회사에서도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더 다니기도 힘들었기도 했고, 게다가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좀 쪼들리잖아요. 그럼 좀 아껴야 할 텐데 돈을 생각 없이 썼나 봐요. 덕분에 빚까지 생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우다 자기가 말 실수를 했대요. 나와 비교를 한 거죠. 전 부인은 안 그랬는데 넌 왜 그러냐고,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 거기에 여자는 울고불고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와이프가 미우니 애도 밉대요. 어쩔 수 없이 사는데도 힘들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나에게 하소연하냐고. 그랬더니 털어놓을 곳이 없대요. 친구들은 만나도 지금 와이프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네 발등 네가 찍은 거다 욕을 하고, 아버지는 이혼하고 그 이후로 자신을 안 본대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산다고. 어머니는 보면 화만 내기 일쑤래요. 모든 게 엉망이 됐다며 이런 걸 바란 게 결코 아니었는데 너무나 후회한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더라고요. 참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저 사랑 쫓아가며 나에게 비수를 꽂은 것도 모자라 망치로 미친 듯이 더 깊게 박아놓고 떠나더니만 결국은 잘 살지도 못하고 또 행복하지도 못하고 전 마누라한테 하소연하며 울고 있는 꼴이라니. 난 이제 전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기에 매몰차게 말했어요. 난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모든 걸 겪었어. 당신 하나로 인해. 당신은 한 여자를 이혼녀로 만들었으며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그 여자 앞에서 어린애처럼 힘들다 징징대고 있어. 그러니 이 악물고 버텨.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리고 나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머님에게는 따로 내가 연락할 테니. 앞으로 당신 얼굴 볼 일 없길 바래. 그리고는 카페를 나왔어요. 언젠가 한 번쯤 후회로 물든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난 이렇게 힘든데 행복한 모습 따윈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리 입맛이 쓴지. 남보다 못한 전 남편은 온몸을 후회로 덕지덕지 두르고 처절하게 울고 있네요. 어른들의 옛말이 맞는 건지 조강지쳐 버리면 벌 받는다고 마냥 잘 살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랬던 저랬던 이제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저대로,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어찌 보면 제 하소연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글도 길었고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전 그냥 하소연할 겸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며칠 전에 전 남편을 만나고 와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썼는데 덕분에 힘이 많이 납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작이라고 하신 분들, 저도 자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었을 테니까요. 일일이 변명을 하자면 아마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런 여자도 있구나 생각해주세요. 뭐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면 심란했던 이 마음도 없어지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5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살, 4살 딸 둘을 기르고 있는 40대 초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 남동생은 저희 막내딸이랑 3개월 터울에 4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시댁이 없기 때문에 명절이면 전날부터 친정에 가서 일을 돕습니다. 남동생네는 추석 당일 오전 10시에 와서 아침 먹고 다과하고 오후 1시면 올케네 친정 갑니다. 그런데 요 잠깐 사이 3시간 사이에 일이 벌어졌는데 저를 아주 죽일 년 취급하네요. 9시 30분 조금 넘어서 동생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 중이었고 남편은 저희 딸들 보고 있었습니다. 딸 아이들이라 얌전하게 앉아서 놀 거란 생각은 진짜 편견입니다. 어디서 에너지가 솟구치는지 애들이랑 몸으로 놀아주느라 신랑도 아침부터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나 봅니다. 남동생은 원체 어릴 때부터 스킨십이며 활동적인 걸 싫어하는데 지 자식 새끼한테도 다르지 않아서 몸으로 놀아주지도 않고 그 흔한 공놀이 한번 안 해준답니다. 애 좀 보라고 하면 끌어안고 둥기둥기 해주는 게 다래요. 4살인데 신생아도 아니고. 그래서 조카가 저희 신랑을 엄청 좋아합니다. 고모부 고모부 하면서 엄청 쫓아다녀요. 이번에도 오자마자 신랑 목에 매달려서 놀더군요. 신랑이 잘만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식사 준비 다 되고 그 다음에 애들도 나와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애들 실컷 놀고 허기진지 허겁지겁 먹더군요. 그러다 남동생이 갈비탕 한 국자만 더 달라고 했고 저는 애 하나 잡고 밥 먹이느라 바빠서 네가 좀 떠다 먹으라고 잔소리했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또 어느새 일어나셔서 국그릇을 다시 꽉꽉 재어 가지고 오고 계셨습니다. 쟁반 없이 국그릇 아랫동과 윗동의 덜 뜨거운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가져오고 계셨죠. 근데 조카가 소파 위로 개고지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때 올케한테 조카 좀 잡아두라고 할머니 뜨거운 거 들고 계시다고 좋게 말했습니다. 근데 동생은 거기서 땡땡이 밥 다 먹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올케는 응 방금 다 먹었어 하더니 동생이 그럼 놀게 냅둬 이러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제 동생 건너편에서 팔을 뻗어 국그릇을 전달했고 제 동생은 앉은 자리에서 그 국그릇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소파에서 굴러다니던 조카가 뒤에서 제 동생 목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거의 몸통 박치기 하듯. 그 바람에 넘겨봤던 엄마랑 동생 손이 어긋났고 엄마는 뜨거운 국에 손을 데이시고 동생은 그 와중에 국물 튀기는 게 쉬는 마냥 뒤로 나동그라져서 피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엄마 끌고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로 씻어내고 응급조치했습니다. 물집은 안 생겼지만 빨갛게 달아올랐고 만지면 쓰라려 하셨고요. 우선 아이스팩으로 찜질을 하니 통증은 점차 가라앉으시는 듯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거실을 보니 조카는 울고 있고 동생은 엄마 괜찮은지는 관심도 없는지 옷 닦고 있고 제 딸들은 아빠한테 매달려서 눈치 보고 있고 올케는 우는 조카 달래고 있고 아버지는 저랑 같이 부엌으로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엄마 괜찮은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엌에서 거실로 조금 목소리 높여서 우선 동생한테 다친 데 있냐고 물었고 난 괜찮아 라고 하길래 땡땡이는 안 다쳤어?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올케가 다친 건 고사하고 애 놀라서 경기하게 생겼다면서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어찌나 황당했는지 저랑 아빠랑 먼저 눈이 마주치고 지금 우리가 들은 게 맞나? 하는 표정으로 서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다쳤어?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다쳐서 저러나 싶어서요. 그랬더니 다친 데는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애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이것도 학대예요. 라네요. 솔직히 이때까지 제가 소리 질렀다는 것도 자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 넘겨받는 과정에서 소파에서 조카가 뛰어노는 걸 봤는데 왜 동생네가 제지를 안 하지? 하는 생각만 하는 도중이었고 결국 지 아빠 목을 끌어안길래 안 돼! 하고서 애가 소리를 질렀다네요. 그 소리에 애가 화들짝 놀라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제 목소리에 놀라서 애가 경기하듯 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쩔 거야 친정 가야 하는데 애 이렇게 놀래서 차에서 잠이나 자겠어? 라네요. 그 소리 듣고 저희 첫째 애가 우리 엄마는 땡땡이 다칠까봐 그런 거예요 라고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저 상황에서 제 목소리에 애 놀랐다고 짜증 부리는 올케가 어이없었는지 짐작하시려나요? 저 너무 황당해서 지금 너네가 조카 관리 안 해서 엄마 다친 거 안 보이냐고 했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말리셔서 더 못했네요. 결국 엄마가 진짜 언성 높으시는 일 없는데 그냥 냅둬 지새끼 지 멋대로 키우겠다는데 상관 마라 하셨습니다.
쿡 다 엎어진 상은 반찬에 국물 다 들어가서 못 먹게 돼버렸다며 엄마가 다시 반찬 데우려기에 계시라고 하고 제가 싹 다 다시 차릴 때까지 올케는 애만 보고 울지마 괜찮아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남동생은 좌불안석으로 있다가 화장실에 옷 빨러 들어가더군요. 다시 상 차리고 나서 아버지가 다시 밥 먹자 명절에 식구끼리 큰소리 내는 거 상놈이나 하는 짓이다 하시면서 수저드는데 조카는 계속 훌쩍거리고 올케는 멍하니 상만 쳐다보다가 한술도 안 뜨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애 좀 진정시키고 온다며 데리고 밖에 나가버리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맘 같아서 화장실에 있는 동생놈 데려다가 혼쭐을 내주고 싶은데 명절이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서 그냥 애써 웃으면서 다시 애들 남은 밥 먹었습니다. 결국 상 다 치우고 엄마는 동생 옷 버렸다며 친정 갈 때 입고 가라고 아버지 셔츠 내주시고 계셨고 저는 아버지랑 같이 설거지하고 있었고 신랑은 또 애들이랑 한참 레슬링 중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그냥 좋게 넘어가자 바깥바람 쐬고 들어오면 올케도 나한테 미안하고 머쓱해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얼마 후에 올케가 다시 조카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애들이랑 몸으로 놀아주는 제 신랑 보더니 한숨 섞인 소리랑 같이 좀 웃으면서 고모부가 이렇게 놀아주니 애가 흥분해서 이런 사고도 나네요. 적당히 놀아주세요. 저 이때 그냥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기더군요. 올케가 애 관리 못해서 생긴 사고를 내가 소리를 지른 게 잘못, 우리 신랑이 놀아준 게 잘못이란 식으로 몰고 가는데 진짜 성질이 뻗쳐서 설거지하다가 수세미 집어 던지고 뭐라고 하려는데 안방에서 나오시던 엄마가 저보다 더 화내시며 너네 당장 나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동생네가 가져온 추석 선물까지 도로 꺼내 안기시면서 나가라고 하셨고요. 동생은 그 상황에 왜 그러냐 애가 많이 놀래서 속상한 마음에 나온 소리일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러면 어쩌자는 거냐 땡땡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뻘소리하고 있고 올케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거의 반항하듯이 짐 싸서는 애 들쳐업고 먼저 나가더라고요. 아버지가 거의 몸으로 밀어내듯이 동생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신랑한테 근처에 오늘 문 연 식당이 있는지나 알아보라고 점심은 그냥 거르고 과일이랑 떡이나 대충 먹고 각자 낮잠 좀 자다가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요. 사실 너네도 지금 집에 바로 가라고 하고 싶은데 엄마가 우리까지 집에 가면 왜 나가서 돈 괜히 쓰냐고 집에서 먹자면서 또 손에 물 묻히니 저녁까지만 같이 먹고 가라고요. 엄마는 한숨 주무시고 나시더니 기분은 괜찮아지셨는지 저녁에 외식 가서도 잘 드시고 저희끼리는 분위기 좋게 명절 잘 새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손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다시고 올케한테는 연락 왔느냐 했는데 동생이고 올케고 카톡 한 통 없다며 묻지도 말라시네요. 어떻게 끝을 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어서요. 그 상황에 안 돼 하고 좀 큰 소리를 냈는데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애 부모란 사람들은 애 관리도 안 하고 저도 제 새끼 먹이느라 두 손 두 발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부모님 마음에 상처 드린 것 같아 괜히 죄송합니다. 추가 걱정해주시고 같이 욕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마는 크게 다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흉지거나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왜 바보도 아닌데 제 남동생은 혼자 국도 못 떠먹느냐고 하셨죠?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남동생 잘못 키웠어요. 스킨십도 싫어하고 활동적인 것도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어릴 때 심각하게 아파서 7살, 1년 내내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의료진들이 주사 놓고 촉진하고 검사하고 하는 거에 질려서 사람이 스킨십 하는 거 싫어하고 몸이 약하니 운동 이딴 거 해본 적 없고 입도 짧고 다 늙어서도 편식하는 놈이에요. 제 동생 응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 다 해주며 길러서 애 망쳤어요. 그런 동안 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혼자 알림장 확인해서 준비물 챙겨 다녔네요. 운동회 할 때도 혼자 씩씩하게 동네 김밥집에서 김밥 사서 먹고 달리기 1등해서 상품도 타고 엄마도 엄청 후회 중이십니다. 그냥 다신 아프지 말고 오래 살란 마음으로 너무 오냐오냐 했는데 저렇게 자식 새끼까지 낳아 기를 만큼 건강해질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키웠다고요. 아버지 회사에서 손주 유치원비까지 금액 지원이 나와서 그거 해주고 있었는데 끊어버리려고요. 그리고 잘 들어 올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 알아. 정확히 네가 1시간 전에 나한테 전화로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먼저 소리 질러 놓고 애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처먹게 만드냐 라고 했지. 넌 참 아직도 요점 파악을 못하는구나.
내 조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애를 그따위로 키우는 너네가 욕먹는 거야. 앞으로 자라면서 내 조카가 먹게 될 욕도 사실 너네가 네 새끼한테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진심으로 사죄할 거 아니면 나대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렴. 6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한테 너무 힘들어서 그만 살자고 했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큰소리치길래 여기에 써봐요. 제가 너무한 건지 남편이 문제인 건지 봐주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편은 30대 중반이고 연애 5년 후 결혼했고 지금 4개월 된 아이 키우고 있어요. 저 임신했을 때 먹덧이 와서 남편하고 저하고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약속한 게 아기 3개월 지나면 살 빼고 운동하고 싶다고 아기 봐달라고 했어요. 대신 임신했을 때나 아기 3개월 전에 운동하고 싶으면 하라고 번갈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운동 안 해도 된다고 해놓고 제가 9월부터 수영 끊었더니 본인도 하겠다고 해서 저녁반 다니고 있어요.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니 담배 끊으면 살이 더 찔 것 같아 미리 운동한다고 하더군요. 담배 끊을 결심하는 게 기특해서 놔뒀어요. 근데 아기 100일에 끊는다고 약속한 사람이 아직도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냄새 풍기고 운동은 저녁에 1시간씩 다니니 제가 혼자 아기 분유 먹이고 재우고 다 해요. 남편 퇴근이 5시쯤인데 집에 와서 씻고 쉬고 싶다고 하면서 방에서 1시간 동안 개인 시간을 가져요. 게임도 하고 야한 동영상도 보고 그래요. 한참 자고 나서 7시쯤 배고프다고 거실로 나오면 아기 맡기고 밥해요. 밥 먹고 남편이나 제가 설거지 한 후 아기 목욕시키는데 남편이 목욕시키고 저는 로션 발라주고 옷 입혀주는 담당이에요. 목욕시키고 바로 운동 가요. 그럼 남편이 하루에 애 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주말이요? 시댁에 30분 정도 거리인데 매주 가요. 어머님 혼자 계셔서 적적할까봐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집에 와요. 저는 시댁 가는 거 좋아요. 남편 밥해 먹이는 거 귀찮으니까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안 보는데 밥이라도 안 하는 게 어디냐 싶어서요. 시댁 갈 때 아기짐을 한 보따리 챙기는데 항상 제가 다 싸고 시댁 가면 남편은 먹고 자기만 해요. 젖병을 하루에 5개 정도 쓰는데 퇴근하고 한 번이라도 씻어준 적이 없네요. 뭐 제가 씻어달라고 얘기하며 한두 번 정도 참고 참았던 게 오늘 터졌어요. 남편 퇴근하고 1시간만 쉴게 하고 들어가더니 야한 동영상 보고 자고 있었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서 너랑 그만 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냐,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하냐고 하면서 집을 나갔네요. 솔직히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매일 집에서 아기 밥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면 하루 다 가요. 저는 그냥 틈틈이 밥 먹고 TV 보면 끝이에요. 항상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시계 보는데 남편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처음엔 퇴근하자마자 잔다길래 오늘 피곤한 날인가 보다 하고 쉬게 해줬어요. 그게 잘못이었던 걸까요? 그 이후부터 퇴근하고 오면 꼭 본인 시간을 달라 해요. 아기 재우고 본인 시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기 재우다가 항상 지쳐서 잠드는데 남편이 쉬고 나오면 나도 1시간만 쉴게 하고 자려고 누워봤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든 애를 재워서 제 옆에 아기 침대에 눕혀놔요. 애가 10분 있다가 칭얼대고 울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아기 안고 거실 가보면 TV 보거나 핸드폰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부부관계 안 해준다고 언제 해줄 거냐고 닥달하고 제가 하고 싶겠냐고요. 잠도 못 자서 혓바늘이 돋는데 무슨 성욕이 생기겠어요. 일하고 집에 와서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젖병도 다 내가 씻고 아기도 항상 제가 재우고 청소 빨래까지 신경 쓰이게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제 몸만 만신창이 되는 길이었나 봐요. 다들 아기 낳고 모유 수유 하다 보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남편이 싫어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정상이 아니구나 하고 지금까지의 감정들을 참고 살았는데 이젠 못 참겠어요. 그냥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외롭네요. 하루 종일 말 못하는 아기한테 저만 주저리 떠들고 있어요. 술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풀었는데 지금은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성격도 바뀌는 것 같고 남편한테 너무 기대는 것 같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 남편만 찾게 돼요. 원래 아기 키우면 당연한 건가요? 제가 남편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추가. 너무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해요. 외벌이 맞고 전 지금 육아휴직 중이에요. 돈 안 벌면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일만 해야 하나요? 여자 남자를 떠나서 집안일 하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남편은 사람들 만나는 거 스트레스 받아 하고 전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더 좋아하는 성격이라 집에 있는 거 답답해해요.
어제 저녁 남편하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남편도 그러더군요. 경제활동 하면 자기처럼 놀고 먹고 자도 된대요. 저보고 집에서 TV 보고 논대요. 저 남편보다 연봉 더 높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네가 육아휴직 써라. 내가 돈 더 잘 번다 했더니 그놈의 돈 타령하냐면서. 참나 꼴에 나보다 못 번다니깐 자존심은 상한가 봐요. 네가 보고 싶은 TV 실컷 보면서 애 보라고. 나는 나가서 일하고 너랑 똑같이 해보겠다고. 집에 일찍 퇴근해서 1시간 놀다가 배고파 밥 줘 하고 머리랑 몸만 샴푸질해서 떠넘기고 운동 갔다가 TV 보고 잘 거라 하니까 자기가 언제 또 그랬냐고 역정을 내더군요. 그랬더니 이제는 애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도 일하래요. 이 갓난쟁이를 어린이집에 어떻게 보낼 수 있나요? 말이 안 통해요. 제가 문제 삼은 건 육아에 참여하는 건 1도 없으면서 본인 시간을 강요하고 너무 당연시 한다는 거였어요. 일하고 와서 힘들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지가 총각인 줄 아는 건지. 아이는 혼자 낳았나요? 집에서 일 안 하고 애 보면서 TV 보면 4시간 갖는 거예요. 일찍 오면 저랑 대화도 좀 하고 아이랑도 놀아주고 그래야 아빠 아니에요? 그리고 밥도 제가 해요. 애가 아빠 얼굴 까먹을까봐 애 보라고 제가 해요. 아기는 9시부터 제가 재우는데 그때부터 12시까지 게임하고 TV 보다 자요. 그러니 다음날이 피곤하겠죠. 그 시간들은 본인 자유시간 아닌가요? 다른 남자들은 야근한다고 뻥치고 자유시간 가지고 집에 가는데 자기는 집에 일찍 와서 1시간 노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고 하더군요. 차라리 차에서 놀고 늦게 오라 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그러고 노는 게 더 꼴보기 싫으니까요. 여기 글 보니까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던데 웃기네요. 출산한 몸 회복도 덜 됐는데 남편 욕정 받아줘야 하나요? 동영상을 보던 말던 상관 안 해요. 근데 입으로 해달라는 등 그딴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뭐 제 입장에서 쓴 글이니 남편도 할 말이 있겠죠. 댓글 한번 보여줄 생각이에요. 남편이 베데처럼 그러더군요. 맨날 애 보고 자라길래 그런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얘기를 하래요. 그리고 본인이 자유시간 갖는 시간만큼 저도 갖게 해주고 다음 달부터 저 운동 다니라네요. 아이는 너무 이쁘고 낳은 거 후회 안 해요. 점점 커가면서 이쁜 짓만 하는데 남편 새끼는 나이를 거꾸로 먹나 봐요. 초딩도 아니고 하나하나 얘기해줘야 된다는 게 어이가 없지만 미안하다고 하니 이번은 넘어가려고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집안일이나 육아를 모두 떠넘길 생각은 없어요. 가장이라는 무게는 제가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것이겠죠. 아이 갖자고 자기 나이가 너무 많다고 징징대더니 막상 생기니까 본인도 힘들겠죠. 댓글 보니까 원래 이 계열수에는 힘든가 보네요. 아이 생각해서 육아휴직 1년 썼는데 생각해보고 앞당기려고요. 아이 키우는 모든 엄마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